사이다 무비툰. 슈퍼 사무를 담당하는데 연말연시는 고가 상품이 늘어나서 도난 방지 대책이 엄격해진다. 섣달 금음날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 잡았으니까 사무실까지 데려갈게. 도난 단속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날은 고가의 회와 고기, 초밥을 훔친 할머니가 잡혀있던 터라 아, 또 할머니인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직원이 데려온 건 할아버지였다. 그때 나를 포함한 사무실의 여직원들은 조금 동정심이 생겼다. 응접실은 쓸 수 없고 회의실은 아까 말한 할머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 내에 소파가 있는 곳에서 칸막이도 없이 그대로 전무가 이야기를 하게 됐다. 단속 직원이 곤란하다는 듯이 그닥 큰 금액은 아니어서 하며 훔친 물건을 꺼냈다. 정가 800원에 반값 스티커가 붙어있는 단팥빵 1개랑 200ml 우유팩 하나, 아마 520원. 전무도 무척 놀랐고 곧 말을 이었다. 1,000원, 2,000원이면 다 사는데 돈만 지불하시면 경찰에는 신고 안 할게요. 할아버진 고개를 숙인 채로 돈 없어요. 지갑을 내밀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갑을 부드럽게 받아든 전무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곤 천천히 열어봤다. 100원짜리가 2개, 3개, 그리고 10원, 50원. 앞만 봐도 1,000원도 없다.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다양한 도둑을 본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부터 도벽을 못 고쳐 잡혀서 유치장, 교도소에 가도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나 반쯤은 재미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훔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또 옆방 할머니처럼 도둑질을 하다 잡혀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완전 다른 분류라고. 여태까지 여러 형태의 도둑들을 본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괴롭다는 듯 전무는 저 지원씨, 나랑 직원하고 할아버지한테 커피 좀 타다 줄래?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평소엔 안 쓰는 기계로 커피를 타서 예쁜 찻잔과 설탕, 우유 등을 챙겨갔다. 주임이 이것도 가져가. 쿠키도 줘서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할아버진 곤란하단 듯 나를 봤다. 편하게 드세요. 전무가 말하자 할아버진 머뭇머뭇 설탕을 넣고 한 입 드셨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주머니에 잔돈 같은 건 없나요? 할아버지 주머니에 잔돈은 없었다. 아까부터 계속 할아버지의 배가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알려줬다. 그리곤 할아버진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 할아버진 연금 수령자였지만 의료비는 내야 하는 처지였고 연달아서 감기 등에 걸리셨다고 한다. 게다가 고혈압 발작으로 예상 외의 지출이 생겨 월세와 전기료를 냈더니 돈이 없었다고 한다. 적은 돈으로 하루 한 끼는 먹었지만 이틀 전부턴 돈이 없어 굶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무뚝뚝하게 하셨는데 이때 사무실은 눈물바다가 됐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전무에게 제가 돈 낼게요.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도둑질은 나쁘고 법률로 처벌받는 일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정은 불행한 일이 연달아 생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었다. 전무는 나에게 진정하게, 진정해. 그 말을 듣고 괜히 더 울음이 났다. 주임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아니면 그냥 제가 낼게요. 우리 사무실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다. 할아버진 놀랐다. 다들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자 전무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께 도둑질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분들이 도와주실 순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타 지역에 아들이 사는데 소원하고 돈 달란 전화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무에게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께 용서를 제가 낼게요. 같이 사과드릴 테니까. 생판 남인데도 이렇게 모두가 할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전무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전무는 경찰에 신고했다간 다들 날 원망하겠구만.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서 30만 원을 뺐다. 어르신, 다음 연금날까지 식사를 이거면 되겠어요? 할아버진 눈을 끔뻑거리며 깜짝 놀라셨다. 게다가 전무는 갚으셔도 안 갚으셔도 괜찮아요. 복권 사는 셈 치고 드릴게요. 이걸로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발 뻗고 주무시면서 새해 맞이할 수 있으면 그게 저한테도 좋은 일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아무튼 어제 식사도 못 하셨죠? 내일은 뭐 드실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전무가 잘 설득하니 받아주셨다. 그 사이 나는 잠깐 쉬는 시간을 받아 혼자 판 코너로 가서 조그마한 연말 음식 세트를 1인분 사왔다.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가져다 드릴 수 있었고 어르신, 오늘은 이거 드세요. 올해도 끝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나눠 드세요. 차랑 음료수도 있으니까 드세요. 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네. 감사해하는 할아버지께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드셔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도 기쁘게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할아버진 감사하단 말씀을 몇 번씩 연달아 하시며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아까 그렇게 울었는데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 후 보안 직원이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매우 분주한 연말연시를 보냈다. 2월이 됐을 때쯤 그 할아버지에게서 사무실로 현금 봉투가 도착했다. 할아버지가 아드님이랑 잘 얘기해서 의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다 한다. 다들 할아버지 정말 잘 됐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보낸 현금 봉투에는 현금과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전무가 할아버지께 드린 돈은 30만 원이었지만 30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50만 원을 주셨네. 라고 전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무는 상품권을 보냈다고 한다. 이 일의 전말을 뒤늦게 회장이 알게 되고는 그냥 도둑놈한테 그렇게 대응을 하면 어쩌나? 다들 한바탕 된통 까였지만 여기까진 회장으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은 다음 하지만 나 개인적으론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말하고 싶네. 라고 칭찬해 주셨다. 확실히 회장님 말씀대로 죄 지은 사람을 불쌍하게만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진 종종 슈퍼로 쇼핑을 오시며 어르신 오셨어요? 저녁 땐 도시락 반값 세일하니까 보고 가세요. 이렇게 나나 다른 직원이 말을 걸면 할아버진 기쁜 표정으로 받아주신다. 또 전무도 어르신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건다. 할아버진 혼자 사시고 아들도 멀리 살아서 활기 있는 슈퍼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즐거우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도둑질이 나쁜 일이라는 건 변함없다. 하지만 이번에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일을 한 건 솔직히 매우 뿌듯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